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또 다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상여금 분할과 원상회복, 임금격차 해소가 답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선이 코앞입니다. 윤석열 탄핵에서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야권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특히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가능성은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광장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대통령 선거를 기대합니다. 없어져야 될 정당과 새롭게 등장할 세력, 딱 느낌이 오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을 옹호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극단주의 세력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볼 수 없겠죠. 이걸 우리는 3개월 동안에 지켜봐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후보들이 함께 나옵니다. 후화무치의 끝판이죠. 문제는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도 국민의힘이 이미 제1야당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다수 세력인 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여당이 된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제1야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진적인 한국 정치 현실을 증명해 주죠. 과거에 홍세아 선생님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한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당.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안 합니다. 다수의 당을 다수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안 하죠. 국민의힘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골라서 하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등장할 세력은 진보 진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 대전환 연대회의에서 대통령 후보를 냅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 대표와 그다음에 노동자 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대표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이 두 동지들이 내부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정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26일까지 선거인단 모집해서 선거운동 진행하고서 27일, 30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아마 노동절 때 인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김재현 후보가 결정됐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상여금 분할, 원상회복 이런 걸 왜 얘기할까요? 이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는 2019년 사측이 고법 판결에 80%를 제시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측한테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미 2015년에 월급제를 도입해가지고 이후에 통상임금 적용 여지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는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측은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철의 노동자를 통해서 노사 간 이견을 줄이는 해법으로 첫 번째는 노사 설득과 양보를 통한 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담당자들이 각각 자문을 얻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표 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소송은 노사가
소송 인단을 최소화해서 대표적으로 소송을 하고 이 소송 결과를 전체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노사가 하나의 해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개별 소송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해법이라기보다는 노사 간 결렬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측의 태도를 보면 자문안 이외에는 대화와 양보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만두노조도 세계 노조와의 협의를 사측한테 제안했지만 사측이 동의하지 않았죠. 그러면 결국 자문 받은 내용 말고는 수정이 없다라는 것이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사측의 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합의는 싹트기 어렵겠죠. 임금 체계 개편은 사측이 마치 이번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서는데 돌이켜 보면 만도지부가 13년째 요구해 왔죠. 왜냐하면 월급제, 주간 2교대제 이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다. 조합원 동지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여금 6%를 분할하자. 기본급화된 것을 과거처럼 분할하자는 겁니다. 완성차들도 다 지금 분할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 인상이 되면 과거 같으면 잔업이 기본적으로 잔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월급제가 되고 주간 2교대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생산성도 올랐는데 그렇게 우리가 적용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률 수당도 만들어보자. 생산성 향상분도 거기에 걸맞게 수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1년 이후 입사자 임금 격차 이 제법 차이가 납니다. 이 2003년 이후로 임금 인상할 때 초봉 인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것도 해소하자. 그리고 직장 폐쇄로 인한 일시금 차별도 있으니 이것도 원상회복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13년 동안 사측에 얘기했지만 결국 쇠귀에 경에 끼었죠. 지금에서야 사측은 자기가 필요할 때 되니 임금체계 개편을 거론합니다만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서 나몰라다 하던 태도로는 안 됩니다. 결국 13년 동안 만도지부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응답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